요즘 제가 건강이 좀 걱정이 됩니다. 잠도 없는 것 같아요. 누굽니까? 미디어워치 대표 별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대구 애국태극기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미디어 지독자 여러분들, 대구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 집회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이 집회가 마치면은 행진을 통해서 서문시장에 들렸다가 어느 호텔이죠? 이전도 호텔이요. 네, 레전드 호텔에서 저희 미디어치가 매주 개최하는 국가경영 포럼을 대구에서 개최해서, 주제는 이 미국 전문가 김일선 교수님의 미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지금 전체 대한민국의 기자와 농객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미국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막 떠들어대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말한다, 미국이 어떻게 움직인다. 솔직히 저는 미국 전문가를 할 수 없지만은 저희 미디어치 팀에서는 외신 전문팀이 있어서 자체 분석을 통해서 제가 방송과 강연을 하는 건데, 제 기준으로 봐도 완전히 그냥 막 질러대요. 그러니까 자기들 보는 수준으로 트럼프라는 사람을 재단해서 트럼프가 노벨상을 받으려고 김정은이랑 막 딜을 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막 나가고 있는데, 그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김일선 교수가 차분하게, 이건 지금 현장 집회잖아요. 저기는 강연장이니까 차분하게 미국과 트럼프가 누구인 것을 잘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새벽 3, 4시에 활동을 합니다. 그분이 새벽 3, 4시에 활동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시차 때문에 트럼프발 외신이 대개 새벽 3, 4시에 뜨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하잖아요. 그 트위터도 대개 새벽 3, 4시에 뜹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시차에 맞춰져 버린 거예요. 그걸 찾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왜곡된 보도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냥 다 조작해서 보도하니까. 요즘에는요, 대한민국 언론은 원래부터 조작을 하는 언론이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놀랄 것도 없어요. 근데 미국의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런 미국의 주류 언론도 이제 조작 보도를 하니까, 그러면 한국 언론과 미국 언론이 만났어요. 조작범과 조작범끼리 만나니까 완전 다 지금 가짜 거짓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 관련 뉴스가. 대표적인 게,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모델을 폐기하고 김정은이를 체제를 유지해 주기로 했다. 이 보도 지금 쫙 깔렸거든요, 어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리비아는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라고 있습니다. 카다피가 결국 민중봉기에 의해 가지고 반란 시민군이죠. 반란군이 아니라 시민군에게 잡혀가지고 맞아 죽었습니다. 2011년도에. 자, 김정은이 어떻게 되겠어요? 김정은이가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미군이 아니고, 조금만 북한 체제를 정상화했을 때, 자유민주주의로 정상화했을 때, 북한 주민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5,000년을 함께한 같은 민족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데모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거의 세계적인 수준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만 체제가 완화되면은 북한 주민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돌 맞아 죽을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김정은이가? 그래서 계속 수십만 명씩 감옥에 가둬놓고 있는 겁니다, 정치범수용소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너 내 말만 잘 듣고, 너 핵 같은 거 다 포기하고 군사력 그거 다 포기하면은 미군을 보내줘서 지켜주겠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미국 군대가 평양에 들어가가지고 김정은이를 지켜준다? 김정은이를 평양 주민들이 이제 미군이 들어갔으니까 김정은이가 옛날처럼 자기 주민들 탱크로 밀어버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미군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지켜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군을 보내서 너 지금 시진핑이한테 중국한테 지금 협박받고 있는데 중국이 너를 제거하는 거는 지켜주겠다.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160개국의 군대를 파견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미군이 들어와 있죠. 미군이 대한민국 국민 때려 죽인 적 있습니까? 160개국 파견 나가서요. 그 나라 국민들이 독재자 쫓아내겠다고 들고 일어났을 때 그걸 지켜준 사례가 한 건도 없어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 세계에 모집하기 때문에 미군이 평양에 들어가면요. 김정은이를 만약 시진핑이가 죽이려고 그러면 그건 지켜주겠는데 평양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거 그냥 김정은이가 평양 주민들을 짓밟으려고 그럴 때 그 평양 주민들을 지켜주는 거죠. 미국은. 지금까지 늘 그래왔습니다. 이걸 지금 완전히 왜곡보도해서 김정은이 1인 독재 인권 말살 체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주려 했다? 미국이란 나라는 3억 2천만 명 인구 중에서요 2억 5천만 명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여기 뭐 기독교인도 있겠고 천주교인도 있겠고 불교도 있겠지만은 미국의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이 두 가지를 내세우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바로 그 미국 강성 기독교주의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적극적 지지층인데 미군을 평양에 들여보내가지고 독재자 김정은이를 뭘 지켜줍니까? 지켜주기. 오히려 김정은이가 주민들 학살 못하게 그거를 막아주고 평양 주민들이 봉기 일어나면은 그걸 지켜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6월 12일 날 김정은이 싱가포르로 불러내가지고 싱가포르에서 도장을 찍으려는 겁니다. 도장 찍는 거의 핵심은요. 김정은이에게 핵 폐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미군이 직접 들어가서 북한 전체를 다 뒤져버리겠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내놓은 계약서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미군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북한에서 쉽게 얘기하면은 미군이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럼 김정은 체제가 남아나겠습니까? 미군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도 김정은이는 끝장이 나는 거죠. 미국한테 끌려 나오든지 아니면은 북한 주민한테 끌려다니면서 돌만해 줬던지. 근데 만약에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 나타나지 않던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아니면은 싱가포르 앞에서 도장을 찍고 버티던지 그럼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김일성 교수 말씀대로 데시메이트. 저도 이거 처음 들어본 단어입니다. 저는 미 군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차에서 오다가 김일성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데시메이트가 미국 정치권에서 잘 쓰는 단어입니까? 김 교수님 얘기는 마피아들이 쓴다라. 마피아들이 다른 큰 조직이 다른 조그만 조직이 협박할 때 너 완전히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단어를 트럼프 대통령이 쓴 겁니다. 도장 안 찍으면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 그 죽일 준비하고 있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이번에 김정은이가 문재인에게 너 지금 왜 한미 공군 훈련 그거 안 받고 있냐? 한미 공군 훈련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한미 공군 훈련에 미국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F-22 스텔스 폭격기 8대가 들어와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레이더에 안 잡혀가지고요. 이 비행기가 평양에 왔다 갔다 해도 김정은이는 모릅니다. 그거 8대면요. 김정은이 하나 때려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훈련이 다음 주에 끝나거든요. 안 나간대요. 스텔스 폭격기가. 들어와서요. 훈련 끝나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미 국방부 입장은 안 나간다. 즉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서 도장 찍을 때까지 그대로 버티고 있겠다는 거. 그리고 괌에서 지금 또 훈련하고 있습니다. 괌에서 미국이 김정은이 때려 죽이려면요 사실은 본 공군기는 괌에서 뜹니다. 괌에서.
괌에서 B-52 폭격기가 지금 왔다 갔다 훈련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같이 훈련하고 있어요. 일본 공군이랑 미국 공군이 같이 훈련해가지고 거기서 역시 또 김정은이 너 도장 안 찍으면 너 죽어. 준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한민국 공군은 참여 안 했습니다. 미국, 일본이 괌에서 공군 훈련하는데 대한민국 공군만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인 캐나다, 영국, 호주 해군력이 지금 일본 오키나와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은 해상 공세한다. 김정은이 해상을 다 포위하겠다. 군사는 다 들어와 있어요. 자, 오늘 또 임명됐죠. 미국의 주한미 대사 해리 해리스 대사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대사는 미 태평양 함대의 사령관 사성 장군 출신입니다. 자, 문재인이와 김정은이가 지난번 평양냉면 시켜놓고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다고 떠들었죠. 자, 전쟁이 없는데 주한미 대사가 왜 전쟁 전문가가 들어옵니까? 평화가 왔으면은 미 대사를 미국도 외교관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 태평양 함대는 미군 군사력 전체의 52%입니다. 미 태평양 함대만 갖고 중국, 러시아, 북한 합쳐서 싸워도 미 태평양 함대가 이겨요.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군대인데 그 수장이 오늘 주한미 대사로 임명장을 받고 이제 한국에 들어옵니다. 말이 안 되죠? 평화가 왔는데 세계 최강의 군대를 이끌었던 그 수장이 지금 한국 대사로 들어왔고요. 자, 또 하나 이상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했는데 주한미 사령관이 있잖아요. 주한미 사령관을 에이브럼스 대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분의 부친이 어마어마한 지각병 전문가예요. 그래서 미국의 M1 에브람스 탱크가 있는데 주한미 사령관의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미국의 탱크 이름이 있습니다. 즉 탱크 전문가예요. 탱크 전문가. 세계 최고의 탱크 전문가가 주한미 사령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주한미군은요 정확히 방어용이에요. 김정은이가 들어오면요 주한미군이 나가가지고 딱 일주일만 버티는 겁니다. 일주일 버티는 사이에 미 태평양 함대와 주일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저 평양을 쓸데만 만드는 건데, 그러면은 버티는 거라면요 주한미 사령관의 병과는 보병이어야 되죠. 버티는 건 보병이잖아요. 그래서 다 보병이었어요 주한미 사령관은. 근데 갑자기 탱크 전문가가 주한미 사령관으로 왔습니다. 탱크 뭐 하는 겁니까? 밀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탱크는 평양까지 가는 정도가 아니라 베이징까지 쳐들어갈 준비하려고 탱크 전문가를 주한미 사령관으로 임명한 겁니다. 이래도 지금 김정은과 문재인이가 평화가 왔다고 평양냉면 시켜놓고 쇼를 합니까? 미국은 전체 동맹국과 함께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 준비하는데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전쟁하겠다는 게 아니고 김정은이 싱가포르에다가 끌고 와가지고 항복선언 받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항복을 하지 않으면 김정은이는 살 길이 없어요. 자, 이 꼴이 나버렸잖아요 김정은이가. 이렇게 김정은이가 이제 완전히 포위된 주범이 누굴까? 김정은이를 트럼프 대통령 앞에 끌어다 바친 주범이 누굴까? 김정은이 입장에서 문재인이죠. 지가 그냥 쫄래쫄래 오더니 야 트럼프 한번 좀 해보자 우리 이렇게 했다가 이거는 뭐 완전히 김정은이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됐는데,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마구잡이로 욕설을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제 어제 그냥 성명서투 해가지고 뭐 문재인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평양냉면쇼 할 때 돈 얼마 든 줄 아세요? 50억 들었습니다.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판문점에 몇 명 갔어요? 냉면 한 그릇 얼마예요? 어떻게 한 끼에 50억짜리 어쨌든 평양냉면을 먹고 둘이서 평화가 왔다가 쇼를 하고 한 가지 딱 성과 낸 게 뭐예요? 김정은, 문재인 전화통화 개설했다고 그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김정은이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믿지 않겠다 욕설하고 23일날 그 쓸데없는 북한 핵실험장을
폐기한다고 쇼를 공고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지금 한국 기자를 못 들어간다. 한국 기자 안 받아주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그러면 문재인은 지금 뭐 해야 돼요?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50억짜리 냉면 시켜먹고 전화 통화했다 자랑했으면은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한테. 전화 못해요. 전화 지금 이 시간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전화를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겠냐? 22일 날 문재인이가 워싱턴에 호출됐습니다. 22일 날 문재인이 워싱턴에 끌려갑니다. 김정은이하고 전화 통화하는 순간에 김정은이가 문재인이에게 너 왜 트럼프한테 기어다녀? 너 트럼프하고 나가서 싸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는? 그러면은 전화 통화하면 일단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할 수도 없고 김정은이가 너 트럼프하고 맞서 싸워 이렇게 했을 때 22일 날 워싱턴에 끌려가는데 거기서 문재인이가 트럼프하고 싸운다? 트럼프하고? 김정은도 무섭고 내가 볼 때 문재인이 그래요. 김정은도 무섭고 트럼프도 무섭고 이러니까 그냥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전화 통화도 못하고 지금까지 이틀 동안에요. 김정은이가 3번을 통해서 문재인을 공격했는데 청와대는 단 한 건의 입장도 못 내고 있습니다. 입장을 못 내요. 20일 날 문재인도 트럼프한테 끌려가서 트럼프가 또 계약서 낼 겁니다. 너 김정은이 항복시킨다는 거에 너 도장 찍어. 이렇게 내버렸거든요. 자, 이 트럼프라는 인물이 얼마나 이 능수능란하게 애들 데리고 놀았는지 이제 다 입증이 된 거죠. 문재인이도 포위해버렸고 김정은이도 지금 체포하기 직전까지 와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냥 멍하니 노는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 다 해치워버렸어요. 다 해치워버렸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집회 때부터 오영국 대표와 상의해서 우리 이제 만국기 들었죠. 만국기. 만국기가 뭐냐면은 6.25 참전국들입니다. 우리가 만국기를 들었다는 얘기는요. 한마디로 6.25 같은 전시 상황을 상정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이 벌어지면요. 똑같이 우리 동맹국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버텨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점령해가지고 김정은이 끝장을 내도요. 또 있어요. 우리는 6.25 전쟁 우리 누구랑 싸웠습니까? 김일성은 초반에 초토화돼가지고 도망갔고 중공이랑 싸웠죠. 중공까지 깨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자유통일 하려면은. 자, 아까 탱크 전문가를 주한미사령관으로 됐다 갔다 그랬죠. 탱크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북한 정도 때려잡는 데 필요한 게 아니고 여차하면은 베이징까지 쳐들어간다 해가지고 탱크 전문가가 들어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봐도 아시아 전체를 자유민주주의 질서로 회복시키려면은 저 중국 시진핑이 저거를 처치하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이거. 그래서 이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면서 아니 김정은이가 말 고분고분 잘 듣다가 저게 왜 갑자기 덤비지? 시진핑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아니 시진핑이 만나고더니 애가 좀 변한 것 같다. 딱 짚었습니다. 너 시진핑 너 김정은 뒤에서 붙이기면 너 죽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러고 있는 겁니다. 목표는 중국 때려부수기예요. 중국까지 때려부숴야지 미국이 원하는 자유세계를 다 회복시킬 수 있고 대한민국 자유통일 북한을 우리가 접수할 때 중국까지 때려부숴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까지 깬다고 했을 때 바로 6.25 참전 동맹국 22개 국가의 국기를 오늘부터 다시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미디어치 독자분들과 여기 대구팀이 함께 주한미 대사관과 주일 대사관에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항복시켜서 미군이 평양으로 들어가면은 나오지 마. 미군 들어간 김에 나오지 말고 거기 눌러 앉아. 우리가 그거를 미국 대사관에 주문했고 일본 대사관에서는 우리 같이 김정은이 때려 죽이고 중국께서 우리 같이 아시아를 자유민주주의 질서로 회복하자. 양쪽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 미국 동맹국, 대한민국 동맹국과 함께 자유통일과 중국을 따라부수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오늘부터 만국기를 들겁니다. 이제 전시예요, 전시. 김정은 따위가 쳐들어와서 전시되는 게 아니고 우리 북한 땅 회복하고 만주는 누구 땅? 만주 우리 땅이죠. 그거를 목표로 오늘부터 만국기를 들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김일성 교수를 초청해서 특강까지 이어진 겁니다. 오늘 만국기 들고 행진을 하고 사무시장에 가서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이 상황을 늘 알리고 우리 특강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고생하시는 우리 미디어워치 변은희 대표님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